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당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었는데 이때 작성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문구에 총장 직인도 임의로 찍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했다는 입장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공소장이라는 거 먼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이제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려고 이제 수사 기록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민사에서는 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형사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내는 거를 공소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적은 서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왜 기소한다 이런 게 그렇죠. 설명돼 거기에 이제 있겠네요. 범죄 사실이라든지 적용 법조, 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공소장이 일본주의라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소를 제기할 때 기소를 할 때는 공소장만 냅니다. 증거는 이제 나중에 내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지난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당일 밤에 네.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소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 공소장 내용이 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기소를 했다는 얘기만 있었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 내용이 나왔죠. 예, 네. 그거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딸의 특별 전형을 네. 이제 대학원 입학 말하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소장 사문서를 표창장을 이제 위조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성명 불상자와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에는 일시 방법 장소를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시는 2012년 9월 7일로 기재를 했고요. 네. 장소는 동양대의 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로 이제 기재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양식을 이제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 총장 직인을 찍는 방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소장이 만들어지고 제출이 됐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 이제 최우수 봉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학교, 학과, 봉사 기간 네.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해서 위조를 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위조했는가? 아까 뭐 총장 직인을 날인했고 네. 뭐 그 양식을 위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PC에서 정 교수한테서 제출받은 또는 뭐 압수한 그 개인 컴퓨터에서 이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기소를 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공소장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좀 급하게 했다는 느낌이 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네. 더 나타난 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죠. 이번에 이제 컴퓨터에서 말이죠. 스캔 파일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2012년 9월 7일에 네. 연구실에서 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위조한 것이 2012년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조국 교수의 아들이 실제로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실제로 받은 그 표창장을 스캔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총장 직인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고, 그 다음에 또 양식에다가 이제 아래 한글을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적어놔가지고 이제 파일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완성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컴퓨터 내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예, 이번에 조사 결과라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점이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장 직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표창장을 그대로 스캔을 떠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총장 직인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소위 오려내 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는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문구는 여기에 맞게 만드는 식으로 아래 한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파일로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온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네. 그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는 날짜하고 지금 검찰이 설명하고 있는 날짜하고 1년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검찰이 하는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시 방법 장소가 조금 뭐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분명한 거는 어쨌든 간에 날짜가 다시 이렇게 나왔다면 날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이 조금 처음에 이제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다르게 그것도 완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은 필요할 것이고 아마 검찰에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그때 기소를 굳이 했어야 하느냐, 급하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은 거기에 표창장에 적시된 날짜가 2012년 9월 7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9월 7일 날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7년을 7년. 마치기 위해서 9월 6일 날 기소를 전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적시된 날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날짜를 소급해가지고 거기다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 의전원입니다. 이 의전원의 어떤 입학을 위해서 그 무렵에 아들이 표창장을 먼저 받고 2013년에 받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받고 나서 바로 요걸 갖다가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위조하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딸의 대학원 입학에 쓰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그 기소 이후에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런 반박도 있더군요. 그 검찰이 설명했던 범행의 방법, 위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지난번에 왜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컬러 사진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표창장 양식의 그 테두리가 금박이었다. 근데 이걸 스캔을 뜨면 아들 표창장이라고 한다면 스캔을 뜨면 검게 나온다. 반짝반짝하는 금박이 아니고 검게 나온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어쨌든 스캔을 떠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말이죠. 그때도 그러면 이 표창장의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본은 제출을 안 했거든요. 찾고 있다가 하고서 지금까지도 내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의문을 갖다가 조국 장관 쪽에서 해소하고 싶으면 원본을 내야죠. 그러니까 원본을 내면 되는데 원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검찰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지금 공개를 하면서 범죄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 교수 측의 입장도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뭐 방어권 또 뭐 변론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SNS를 열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과 추측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고 방금 보도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인단을 14명을 이제 선임을 했고요. 두 곳 법무법인입니다. 한쪽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분이 이제 들어오고요. 또 한쪽은 부장검사를 지낸 분이 또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기소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분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모펀드 건. 이거는 부장검사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두고는 사실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관 예우 척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추어 본다면 법무부 장관 가족으로서는 역시 또 전관 예우에 기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딸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수사 이것도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환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오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오촌 조카가 전격적으로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딸 표창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 선에서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 차원이 아니고 본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국 교수를 직접 겨냥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조범동 씨라고 오촌 조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구속영장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것이 적시가 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아니라고 또 해명도 했네요. 그렇다면 하여튼 만약에 적시가 됐다면 말이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만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국 교수와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코링크 P라고 하는 건 펀드 운용사입니다. 운용사죠. 그리고 블루펀드라고 하는 건 펀드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P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범동 씨가 얘기한 걸 보면은 정보를 조국 교수 가족,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 충분히 주었고, 네. 그다음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있죠. 네.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얘기는 차명 투자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자기에게. 정 교수가. 예, 아니 정경심 교수가. 네, 정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차명 투자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네. 이 직원이 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코링크 피에 흘러 들어간 돈이 네.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뭐 웰스 CNT로부터 받은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뭐 익성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업체라든지 하여튼 뭐 자체시장에서 WFM이라든지 예. 바꿔서. 네. 그래서 어쨌든 무자본 인수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핵심은 어쨌든 간에 정경심 교수는 상당 부분 지금 뭐 연루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 장관도 사실은 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자, 강신엽 변호사님과 함께 이 얘기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